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은 2016년 학생들을 상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뭐가 되고 싶냐 하는 꿈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16년을 비교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그 꿈에 2007년이나 2016년이나 1등은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 돼서 애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안정된 직장에서 철밥통을 누리며 살겠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된 직장은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까? 보시면 여기 있는 직업, 선생님, 경찰, 간호사, 연구원, 군인, 요리사, 의사, 연예인,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 사실 한인들이 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은 뭐 해 먹고 사나? 먼저 한인들이 미국에 얼마나 사나, 어디에 많이 사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이 조사는 미국 연방 센서스국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그냥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를 할 때 미국이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또 보충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할 때 집에서 무슨 말을 쓰냐 그래서 한국말을 쓴다 이렇게 대답하면 한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뉴욕 약 14만 3천 명. 여긴 보통 우리가 뉴욕 일원이라고 얘기할 때 뉴저지를 같이 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안 계산했으니까 뉴욕 주만 계산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낮아졌죠. 근데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은 원래 같이 사는 동네니까 사실 뉴욕 일원에서는 같은 동네로 쳐서 40만 동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텍사스, 뉴저지가 그 다음에 많고, 버지니아는 보통 워싱턴 근교에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는 워싱턴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DC 안에는 아마 한국 사람이 기껏해야 몇십 명 살까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고, 워싱턴은 워싱턴 스테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 그 다음에 시카고의 일리노이, 메릴랜드, 하와이,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미시간,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미네소타, 그 다음에 이제 네바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 미주리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위스콘신까지가 한국 사람이 대략 한 10,000명 이상이 산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한국계 인구는 미국 정부 추정으로 약 180만 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8만 7,914명으로 미국 정부는 집계하고 있는데 글쎄요, 실제는 그거보다 많죠. 그러면 이건 센서스 조사니까 센서스라는 거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는 불법 체류하는 사람과 유학생을 비롯해서 신분이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어차피 나 한국 갈 건데 이러고. 그래서 실제로 또 한국 외무부 조사는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그럼 한국 외무부 조사 내용을 살펴보죠. 대한민국 외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준의 총 한인이 2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는 약 50만 명 정도의 비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기 방문자, 예를 들면 주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통계를 내는 방법은 공간별로 우리 공간에 몇 명이 있다는 추정을 해가지고 또 처음에 나갈 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 250만 명이 신고가 돼 있고 한 20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총 27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145만 명 정도는 미국 시민권자, 이민 간 지 오래되거나 이렇게 돼갖고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약 54명이 일반 체류자. 일반 체류자가 영주권자보다 많습니다. 영주권자는 약 41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가도 나는 한국 여권이 좋아 그러고 시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놓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누구의 애국심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차이가 크죠. 188만 명하고 270만 명이면 거의 90만 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됐든 중국을 포함해서 그 한국계가 제일 많이 사는 땅이 미국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빼고 그 중국에 그 조선족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조선족들이 다 한국 가버리고 얼마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땅을 빼고 가장 많이 한국 사람이 사는 데가 미국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는 데는 LA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도시별로입니다. 공간별로. 그러니까 LA 그러면 LA 인근을 다 포함하는 거죠. 뉴욕 그러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이 거의 45만 명. 그 다음에 시카고,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이제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그쪽을 포함하는 거죠. 시애틀, 히스턴, 호놀룰루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 9개입니다. 그 9개 영사관에 그 인구수, 추정하는 인구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데이터는 그 미국 내 아시아계 가계 비교인데요. 그 미국 내 전체 가계 평균은 연소득이 1999년 근데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그동안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만 불일 때 한국 사람은 47,000 평균 이하였죠. 그 베트남보다 약간 많고 다른 동남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중국계나 필리핀계 혹은 인도계에 비하면 많이 밀렸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근데 대졸 이상 비율은 아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부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소득은 후진가? 소득은 낮은 소득 올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영업자의 특별히 그 높은 비율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영업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그 2016년 그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한국 그 언론에서 비교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뉴욕주는 뉴저지보다 훨씬 넓죠. 거기에 보면은 대략 80% 정도가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60% 가까이가 시민권을 받았고 이민을 와서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가정 중간 소득은 64,000, 그 다음에 88,800. 그래서 뉴저지가 좀 높죠. 왜냐면 뉴저지는 그래도 전문직들이 더 많이 사니까. 그런데 주택 소유율은 불과 33.8%, 그 다음에 53%.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반이 넘는 거죠. 물론 주택 가격은 뉴욕이 뉴저지보다는 비싸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자영업 비율. 뉴욕주는 49.7%, 뉴저지는 53.4%.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 2명 중에 하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혹은 자영업 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던가. 그래서 특별히 자영업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면에서는 빨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몸으로 때워서 하루에 막 20시간씩 18시간씩 일해가지고 돈을 빨리 모아서 이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저 위에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인사회에 봉사하시는 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협의회 보면 뭐 내일협회도 있고 무슨 건설협회도 있고 뭐 각종 기술인협회도 있고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중에 또 회장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 뉴욕 그러면 무조건 청가상조였습니다. 뉴욕의 그 청가상조, 그러니까 청가물 가게에 70%를 한국 사람들이 꽉 잡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맨하탄 퍼레이드도 하고 뭐 그 플러싱 파크에서 추석 대잔치도 뭐 대대적으로 했고 한국의 인기 가수들을 데리고 오는데 뭐 100만 불씩 써가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찌그러들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큰 업소가 뭐냐면 내일협회하고 뭐 또 운송협회 뭐 이 정도 되겠나요? 하여간 지금은 그렇게 큰 그 직종협회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 동영상은 지난 2008년에 그 원더걸스가 뉴욕의 그 청가상조에서 주최하는 한인 추석 대잔치에 와서 공연했던 그 내용입니다. 뭐 노래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들려드릴 수 없지만,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국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그 한국의 아주 고가의 가수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청가상조에 그 야채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힘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돈 벌기 좋았죠. 뭐 1년에 뭐 청가상을 하든 그로서리 그냥 일반 슈퍼마켓 조그만 거죠. 그런 걸 하든 보통 1년에 한 뭐 10만 불 이상은 넉넉히 벌었죠. 그 10년 전에 10만 불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탁소에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청가상조에는 보통 그 일요일까지 365일 일을 하니까 조금 돈 벌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탁소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인 협회라는 게 아주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의 그 이민자들이 그런 걸 해먹고 살았는데, LA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LA는 그 자바 시장이라는 데서 그 봉제 계통을 많이 해갖고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이 많죠. 뭐 포레버 21 이런 것도 그 자바 시장에서 봉제하다가 돈 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 또 그쪽은 그 소위 말하는 리코스토어, 그 술 가게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 뉴욕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봉제는 1980년대에 아주 크게 뉴욕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봉제 다 뺏기고, 또 도매상, 뉴욕 맨하탄에 그 28가부터 32가까지 도매상이 쫙 있었는데, 브로드웨이에 그거 주인의 한 80%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또 쫙 뺏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일 가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뺏기는 상황으로, 그 네일 가게는 중국 계통이나 베트남 계통, 그다음에 이제 가게, 일반 그로서리 가게는 아랍 애들한테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뭐 해 먹고 사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도 과거에는 빈손으로 와서 몸으로 떼어갖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영업 안 하고 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나아가야 될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의 첫 번째는 그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좋은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기본적인 생활 영어는 됐지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읽고 쓰기에 있어서는 그 뭐 미국에 가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이 영세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가게나 뭐 비즈니스가 한 10만 불, 20만 불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0만 불, 200만 불이 되면 할 수 있는 그 자본 형성을 못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심히 키워놔봐야
그 부모들의 꿈이 전부 의사 변호사 만드는 게 2세들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물려줄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자식들도 승계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거기서 그냥 조그만 소규모로 자영업 하다가 자기가 문 닫으면 끝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제일 큰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소득을 똑바로 보고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가난한 척 해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까 나온 그 소득에 한국 사람 중간소득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물론 자영업자가 소득을 숨기는 거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드러나지 않는 그 현찰 거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행인 거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업종은 대부분 그 부가가치세가 없는 업종들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건 아니죠. 부가가치세를 떼어먹으면 그건 중죄죠.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좀 그 소득을 숨겨야 되고, 소득을 숨기려니까 돈이 있어도 보험을 못 들고, 건강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상 그 현찰로 돈을 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네 집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또 강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아프면 또 현찰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한국에 가가지고 또 해결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나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은퇴 이후에 소셜 시큐리티라 그러죠.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그 금액도 굉장히 작아지고, 세금 낸 게 얼마 안 되니까 그 연금 금액은 세금 낸 액수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 또 터주고 뭐 하고, 뭐 또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노인 빈곤율이 한국 그 계가 가장 높은, 아시아계 중에서도 그렇고 미국 사람 포함해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또 다른 문제라 그러면 은행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돈은 많고, 그러니까 개를 하죠. 한국 사람들끼리 개하다 보면 꼭 LA나 뉴욕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대형 개가 깨져가지고 피해가 뭐 몇백만 불씩 나죠. 생각해 보세요. 10만 불짜리 개를 한 20명이 모여서 한다 그러면 개주가 도망가면 피해가 200만 불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그런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그 뉴욕이나 LA에서 폭동이 나면서 제일 겁을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그럼 제일 만만하니까. 응? 그리고 누구 어디다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그거 뭐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고 그 뭐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가게들은 지금 거꾸로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제발 우리 집 와서 좀 털어달라고. 그럼 장사도 안 되는데 물건 없어진 것만큼 다 보상을 받으니까 장사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가게도 싹 한번 새로 인테리어 바꿀 수 있고, 보험료가 나오면.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이런저런 나쁜 점이 많습니다. 자영업이 많다는 거는. 결국 이제 현대에 와서는 21세기에는 한국인들도 미국에서 이민 생활 방법, 밥 먹고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당연히 뭐 그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또 새로 만약에 이민을 올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옛날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은 곤란하다. 이제는 최소한 자본 혹은 그 확실한 기술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되고, 물론 뭐 거기에 이민 생활이라는 게 용기와 패기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LA가 됐든 뉴욕이 됐든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든 미국에서 얼마든지
한국 사람이 이민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